사담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저께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 공매도 리포트가 오늘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공매도 리포트가 발표된 이후에 슈퍼마이크로가 사실 주가가 어제 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최대 9%까지 가량 하락했다가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저가 매수 세력이 들어오면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6%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힌덴버그 리포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얘네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니콜라의 사기 사태나 아니면 아다니 그룹을 저격한 사태, 아니면 뭐 스퀘어도 저격한 기업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한마디로 만만한 공매도 리포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힌덴버그 리포트가 회계 문제, 미공개 관련 거래, 제재 및 수출 통제 위반, 고객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공매도 리포트를 꽤 길게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행히 뭐 슈퍼마이크로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루머와 추측이다. 그래서 우린 굳이 여기에 대해서 논평할 필요 없다라고 대응하긴 했지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기준으로는 이번 보고서가 슈퍼마이크로가 진행하고 있던 회계 간행과 그리고 고객 거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공매도 리포트로 받아들여졌는데, 일단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에 대해서 성장 배경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기반 서버 제조업체로 AI 붐을 타고 급성장을 한 회사죠. 이제 다만 기술력 자체는 다른 기업들과 커다랗게 차별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저번 어닝 때에서도 제가 한번 요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긴 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필요로 하는 대형 서버의 경우 사실 마진율이 낮아요. 그래서 저번 어닝 때도 델 같은 경우 크게 문제가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결과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당장 약간 어느 정도 좀 거품이 껴있다라고 평가받게 만드는, 혹은 조금 더 높은 멀티플을 가져가게 되는 약 시가총액 350억 달러 규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 전에 앞서서 근데 힌덴버그 리서치를 통해서 공격당했던 회사들이 어떻게 됐냐면, 아시다시피 니콜라는 주가가 67달러에서 지금은 뭐 2달러죠. 거의 한 10분의 1이 아니라 한 3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졌고, 정확히 말하면 니콜라가 자동차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있다고 뻥쳐서 그런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밝혀낸 기업이고요. 아다니 그룹도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힌덴버그 리서치가 공매도 리포트를 내고 난 이후에 많게는 80%, 적게는 한 20%가량 떨어지는 회사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4, 50%가량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파워풀한 회사인데, 그래도 다행히 영향을 적게 받는 회사도 있었고요. 블록 같은 경우, 스퀘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당일날 공매도 리포트를 당하고 나서 한 10불가량, 정확히 말하면 한 10%에서 15%가량 떨어진 결과가 있었는데, 그래도 금방 별일이 없이 블록과 스퀘어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금방 회복하는 결과도 있었죠. 무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 니콜라랑 아다니, 스퀘어 등등 여러 회사들을 건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힌덴버그 리서치가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공격을 했다. 그리고 왜 공격을 했을까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자, 그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요, 일단 지금 4가지에 관련돼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자, 일단 3개월 동안 이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조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했고, 여기에서 회계 조작, 미공개 관련 거래, 제재 회피, 고객 문제들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사에는 전직 고위 직원에 대한 인터뷰와 국제소송과 회사 기록 검토를 포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결국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당연히 회계 부정이죠. 회계 부정 같은 경우는 잘못되면 진짜 회사 작살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과거 회계 스캔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2018년에 얘네가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20년에 SEC에 의해서 회계 위반으로 인해서 기소된 전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적절한 매출 인식과 비용에 대한 과소평가를 일부러 했다라는 건데, 정확히는 SMCI가 2015년부터 이제 2017년까지 약 2억 달러 이상의 잘못된 수익을 인식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일단 이 기간 동안 실제로 SMCI가 제품을 배송하지도 않았고, 한마디로 주문 들어왔어. 근데 배송이 안 됐어.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미완성된 상태에서 수익을 미리 인식하는 방향으로 SEC가 부정으로 매출을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매출은 아니지만 미리 매출을 만들어낸 거야. 이거 다음 달에 팔기로 했는데 그냥 이거 오늘 판 걸로 해놓자, 이런 식으로 미리 매출을 잡고 미리 수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함으로써 매출과 이익 마진을 인위적으로 부정으로 높여놨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회계 부정이 안에서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SMCI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원자재를 사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보고해야 되는데 이걸 축소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익을 더 높게 보이도록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회계 장부와 회계 내용이 매칭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회사는 이익을 실제보다 훨씬 더 높게 보고할 수 있었고, 회사 내부에서는 이런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 통제가 없었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고, 그래서 이는 외부 감사와 규제기관의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고, 결국 SMCI는 그 당시에 재무제표를 수정을 했어야 됐거든요. SEC가 2020년에 결국 SMCI에 대해서 광범위한 회계 위반을 이유로 1,750만 달러에 되는 벌금을 부과를 한 전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조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SEC가 얘기를 하기를 수익을 부풀리기 위해 내부 통제를 무시하고 수익을 부정하게 인식했다고 결론을 지었는데, 여기에서 일부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이 회계 부정에 연루가 되었고, 특히 CFO였던 하워드 히데시마 같은 경우는 SEC로부터 기소가 됐고 벌금을 고작 35만 달러 물었어요. 진짜 고작 35만 달러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 2024년에서 2017년까지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제출을 했고, 수정된 재무제표에서 수익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반영이 됐고, 회사는 내부 회계 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새로운 CFO를 임명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라고 하는데, 자, 근데 SEC와의 합의 후 3개월 만에 사실상 회계 스케일들에 연루된 모든 주요 임원들이 다시 고용됐다라고 전직 직원 인터뷰에서, 아니면 이 힌덴버그 리서치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SMCI 같은 경우는 2024년 4월에도 또다시 소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 SEC와의 합의를 통해서 회계 부정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는데, 2024년 제출된 소송에서는 회사가 여전히 부정확한 수익 인식을 하고 있고 내부 회계 통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은 회사의 경영 투명성에 아주 커다란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24년 소송에서 내부 제품들을 판매를 했던 직원들이 나와서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함이 있는 제품을 분할 배송하는 등의 관행이 있었다라고 전직 직원들이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의심을 증폭시켰던 게 바로 슈퍼마이크로 CEO의 형제들이 운영하는 관련 회사들이 거의 내부 거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자전거래. 자전거래가 어느 정도 정황이 밝혀졌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힌덴버그 리서치의 두 번째 내용인데, 자, 일단 슈퍼마이크로 CEO 같은 경우는요, CEO인 찰스 리앙의 형제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사실 아주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게 에이블컴과 컴퓨웨어가 있는데,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슈퍼마이크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된 자전거래 혹은 내부 거래로 의심되는 게 매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회사들은 주로 컴퓨터 서버와 관련된 부품 제조와 조립을 담당하고 있는데, 에이블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스티브 리앙, 찰스 리앙의 형제로서 서버 셰시 및 기타 컴퓨터 제품을 제조하고 조립을 합니다. 결국 슈퍼마이크로의 구성 요소를 제조하고 이를 다시 슈퍼마이크로에 판매하는 형태의 순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 자전거래로 의심되는 게 슈퍼마이크로의 주요 공급 업체에다가 대부분의 매출이 슈퍼마이크를 통해서 나오고, 슈퍼마이크로 바로 옆에 빌딩에서 이해가 되고 있고, 슈퍼마이크로 CEO의 형제고, 심지어 얘네가 만들어지는 구성 요소를 제조해서 다시 슈퍼마이크로에 판매를 하는 순환 형태의 모델이고, 컴퓨어도 똑같습니다. 슈퍼웨어 같은 경우는 컴퓨터 셰시와 컴퓨터 부품 같은 건 아니지만 전력 공급 장치와 기타 컴퓨터 부품을 제조하는데요. 결국 얘네도 똑같이 슈퍼마이크로의 부품을 제공하는 것 위에도 슈퍼마이크로와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고, 요것도 또 빌 리앙이라고 찰스 리앙의 또 다른 형제가 CEO고, 여기에 대해서 슈퍼마이크로의 내부에서 커다란 공급망을 담당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슈퍼마이크로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결국 이 메이블컴과 컴퓨어가 제품의 일부를 제공한 이후 이들의 회사가 조립한 완성품을 다시 슈퍼마이크로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러한 거래가 결국 외부, 그러니까 이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어차피 뭐 삼성도 자회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거래는 아시다시피 외부 제3자와의 시장 거래가 아닌 내부 관계자들끼리 가족들 사이의 순환 거래이므로 자전 거래 혹은 내부 거래의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 두 회사의 대부분의 매출이 슈퍼마이크로고, 그리고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얘네들이 어닝 공시를 할 때 제대로 재무보고에서 제대로 공시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에이블컴과 컴퓨어의 거래가 슈퍼마이크로의 재무거래에서 충분히 공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투명성이 결여가 됐고, 그로 인해서 힌덴버그 리서치가 자전거래로 의심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퍼마이크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로의 수출을 크게 늘렸고, 결국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수출 금지 조항을 어겼고, 결국 미국의 수출 금지 위반을 적용받을 경우 추가적으로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슈퍼마이크로와 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기술력 격차가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 대해서 리포트에서 지적을 하는 게 주요 고객들이 지금 슈퍼마이크로보다 델 쪽으로 경쟁사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 커다란 문제는 제품 품질 문제와 부족한 사후 지원 서비스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테슬라, 코어위브, AWS, 디지털 오션들이 슈퍼마이크로와 거래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면서, 자, 결론을 총 내리자면 슈퍼마이크로는 여전히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이후에도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고, 거버넌스, 제재 준수 문제를 겪고 있다가 제품 품질 문제와 서비스 문제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경쟁사 델이죠. 의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힌덴버그 리서치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